8회차는 전체적으로 쉬울 거고, 자, x가 3보다 커나 같다, y는 2보다 커나 같다 해서 자, fx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 자, 이 fx는 이차 함수로서 이미 끊어져 있진 않을 거고, 이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 함수가 되게 판단. 그림 그려서 x-1의 전체 제곱 빼기 1 더하기 a.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x가 1일 때 꼭지점의 좌표 -1 더하기 a. 근데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얘는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는 그래프로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근데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x가 3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3보다 커나 같은 부분, 이 부분 중에서만 판단을 했을 땐 증가함수가 되겠네. 그럼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증가함수의 특징, 정의가 뭐냐면 x가 가장 작을 때 3보다 커나 같다. x의 최소값에 따른 y값도 가장 작아야 되겠지. 최소값 2가 되겠다. 그래서 f3이 x의 최소값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도 제일 작은 2한테 가야 되는 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가 2, 따라서 a는 -1, 답은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 x 1, 2, 3, 4, y는 5, 6, 7, 8.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 f1은 7이다. 그럼 7한테 쓱 갔고, 그 다음에 f2 빼기 f3이 3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대응될 수 있는 꼬라지가 f2 빼기 f3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8한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얘한 5한테 와야지만 8 빼기 5는 3이 되겠지. 그럼 이제 4는 1대1 대응에 의해서 6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f3은 5 더하기 f4는 6. 그래서 답은 11. 자, f의 치역의 원소의 합, 치역이란 선택받은 아이들의 모임 4랑 6, 이게 치역. 그럼 더하면 10. 자, 1대1 대응 함수의 특징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끊어지지 않았고 항상 증가이건 항상 감소. 그럼 4번의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고 있네. 답은 4번. 5번은 넘어가고, 자, 6번 fx가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f2를 구하세요. 자, 물론 fx를 구할 수 있겠지. 오늘도 한 것 같은데, 자, 얘를 뭐 t로 치환해서 푸는 게 가장 보편적이긴 한데, 자, 함수값만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2가 되려면 x의 값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지. x 빼기 3이 2가 되는 x의 값은 5. 그럼 x에다 5를 대입하면 f 5 빼기 3은 25 빼기 5. 그래서 f2는 20. 뭐 이런 거 다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아직까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합성 함수는 여기 있는 1을 f에 의해서 먼저 대응시킨 다음에 전체 값을 다시 f에 의해서, 그럼 f1부터 계산하면 1 더하기 1 빼기 2, 그래서 0. 그럼 얘는 0이니까 f0. f0은 0 집어넣으면 -2가 된다. 됐죠? 자, f-2는 먼저 f-2를 찾아야 되고, f-2는 -2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되겠네. 그럼 이제 얘는 f0이 되는 거고, f0은 또 -2. 그러면 -2 더하기 -2, 답은 4, -4. 자, 같은 방법으로 g.f 루트 7은 g f 루트 7이라고 쓰는 게 맞고, 그럼 얘는 f 루트 7부터 계산하면 루트 7 집어넣으면 10이 되겠죠. 그럼
얘가 10이니까 G 10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루트 9 3. 너무 쉽게 냈나? F2 더하기 F 닷 F3의 값을 구하기. F3은 F3은 X가 3일 때 대응되는 건 1. 그럼 요 놈이 1이니까 F1. F1은 1이 함수 F에 의해서 누구한테 간다? 3한테 가니까 얘는 3. 그 다음에 F2는 4한테 가고 있네. 답은 4 더하기 3 7. 자 10번 F.F-2는 F-2라고 써도 되고, 그럼 이제 F-2를 먼저 찾는 거. -2는 0보다 작은 숫자니까 F-2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찾는 거겠다.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 그럼 1. 요게 이제 F1이 된 거고. 자 F1 요거 F1 1은 0보다 커나 같은 숫자니까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찾는 거겠지.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2 답은 3. 11번은 F, G 1 찾기 더하기 G, F 3 찾기. 그럼 이제 G1은 함수 G에 의해서 1한테 대응이 된다. 얘는 F1 더하기 F3은 함수 F에 의해서 1한테 대응이 된다. G1. 그럼 F1은 함수 F에 의해서 2한테 가고 있고 더하기 G1은 G에 의해서 1한테 가고 있네. 1 더하면 3. 자,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생략. 13번 x가 0, 1, 2, y가 1, 2, 3, 4에서 f는 x에서 y로, g도 x에서 y로 함수 f랑 g에 대해서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b를 찾는다.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이미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뭐 그게 계산하는 거 핵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함수값 x가 0일 때 f0과 x가 0일 때 g0이 같다. 그 다음에 f1하고 g1도 같고 f2랑 g2도 같다. f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은 3은, g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b,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g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b,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g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요거 두 개 하시면 되겠다. b가 1이니까 a는 2. 자, 2a 빼기 b는 3. 14번 항등함수가 된다. -2, -1, 3. 그럼 항등함수란 항상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는 거지. f-2는 -2한테, 그 다음에 f-1은 -1한테, f3은 3한테. f-2는 여기 정의역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4a-2b 빼기 2는 -2. 그럼 쓱쓱 지워져서 b는 2a가 나오고, f-1, -1도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의 함수값은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b 빼기 2는 -1. a 빼기 b는 1이 되겠다.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b 대신에 2a 집어넣으면 -a는 1. 따라서 a가 -1, 그럼 b는 -2. 자, 더하면 -3. 15번. 자,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는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항상 증가거나
항상 감소. 그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식과 0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 함수식이 다르니까 0에서만 끊어져 있지 않으면 되고, 끊어지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두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0, 0 집어넣으면 여기는 1 나오고 밑에 것도 1 나오니까 이미 같으니까 끊어지지는 않았네. 자, 그러면 항상 증가건 항상 감소. 그래서 a 플러스 3 이 양수야.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함수란 얘기지. 0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도 증가함수 2 빼기 a도 양수가 돼야 돼서 무조건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a 플러스 3이 음수여서 얘가 감소함수의 직선이면 얘도 2 빼기 a도 음수여서 무조건 감소함수가 되게 하는 a의 값을 찾으면 돼. 근데 수업에 했었지. 자, 얘가 양이고 얘가 양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다. 얘가 음이고 얘가 음이니까 결국은 음수 곱하기 음도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되려면 a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뭐가 돼? 양수 곱하기 양수든 음수 곱하기 음수든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내보내면 마이너스 a 빼기 2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이거 부등호 바뀌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4개. 16번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나 5보다 작거나 같다. y는 절대값 y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요거의 느낌은 y는 마이너스 a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a가 양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된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위에서 봤듯이 끊어지면 안 돼. 어차피 함수식은 하나니까 1차 함수는 끊어지지 않았을 거고 무조건 증가함수거나 무조건 감소함수여야 돼. 근데 x의 개수가 2, 양수잖아. 그럼 이제 fx는 뭐란 얘기야? 증가함수란 얘기고, 증가함수의 특징이 어떻게 됐었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장 작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 역시도 가장 작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고, x가 가장 큰 5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도 y가 가장 큰 a에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 f-3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 f는 5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b는 a. 자, 연립해서 이거 두 개를 변변을 더하면 4 더하기 2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면 a는 8.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64. 답은 68. 17번. 이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그나마 조금은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앞에 거는 다 기본적인 거. 자,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근데 이건 1번이랑 똑같은 거죠. y는 b보다 커나 같다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럼 이제 2차 함수는 fx는 x-2의 전체 제곱 빼기 1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꼭지점의 x 좌표가 2지요. 그럼 얘는 아까 1번 할 때도 설명했듯이 감소와 증가가 맞물리는 그래프로서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근데 이 범위 내에서만 1대1 대응이 되게 하라고 한 거니까,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그때 그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부분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지. 그래서 x 이꼴 a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x 이꼴 a가,
그럼 이제 a보다 커나 같은 쪽 이 부분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증가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일단 a는 어떻게 돼야 돼?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답이 일단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무조건 증가함수가 된 거니까 증가함수의 정의는 자 x가 가장 작을 때 x가 a보다 커나 같다 가장 작을 때 대응되는 함수 값이 y도 가장 작아야 된다. y는 b보다 커나 같다 가장 작은 b에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럼 fa는 자 요거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3이 b가 되는 거겠죠. 그럼 문제에서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항상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b 자리에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3 요놈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요거를 새로운 2차 함수 y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a 빼기 3의 최대값을 구한다. 단 언제? a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본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분의 5a 더하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25 빼기 3.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5, 여기는 4분의 13이 되겠죠. 근데 언제 2보다 커나 같을 때만이라고 얘기했고 2는 여기 있고, 그럼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3이고 그때 4분의 13이 p분의 q, 그럼 p 더하기 q는 17이 답. 18번 x가 1, 2, 3, y는 1, 2, 3, 4 1대1 함수 fx에 대해서 f2는 4랍니다. x가 1, 2, 3, y는 1, 2, 3, 4 x가 2일 때 함수의 값이 4라고 얘기했고, 자 f1 더하기 f3의 최대값, 그럼 얘랑 얘가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1대1로 연결이 되면서 그 두 개 더한 게 가장 크게 되려면 뭐 큰 거 더하기 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3은 3한테 f1은 2한테 대응이 되게끔 하는 거. 그럼 5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물론 이게 바뀌어도 되지. 자 얘가 얘한테 가고 얘가 얘한테 간다고 해도 f1 더하기 f3은 그냥 일단 5가 될 거니까 답은 3번. 19번 fx는 2x 빼기 1, gx는 x제곱 빼기 1. 자 요것이 되게 하는 양수 a. 이건 합성함수식 작성하라는 얘기. 자 ga는 5다. 그럼 ga가 여기에 a 들어간 거니까 f a 제곱 마이너스 1이 5다. 그럼 x 대신에 a 제곱 빼기 1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a 제곱 빼기 1 2 a 제곱 빼기 1 빼기 1은 5다. 2a 제곱 마이너스 3은 5고요. a 제곱은 3가 따라서 a는 2. 20번. 자 요거 중요할 거야. 무조건 중요해. 무조건 중요해. 방정식의 근에 관련된 건데 이 표현 자체가 합성함수의 표현을 갖고 있는 방정식의 근.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걸 치환하라고. fx는 t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ft가 0이 되게 하는 것부터 찾는 거고, 이제 ft가 0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t축이라고 생각하면 y는 ft와 y는 0의 교점의 t좌표, 즉 t절편을 얘기하면 되겠네.
따라서 t는 여기 마이너스 2 또는 1. 근데 알고 싶은 거는 t가 아니라 x니까 자 t에 대한 걸 원래 x로 돌려야 되겠지. 그럼 이제 t 대신에 fx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f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여기서는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의 x좌표, 아니면 y는 fx랑 y는 1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란 얘기가 되는 거겠다. 자, fx의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고 y가 마이너스 2의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여기서 나오고, 그때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의 근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fx와 y는 1의 직선을 그리면 y는 1이 대충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 그때의 교점의 x좌표는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겠지. 여기 있는 지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지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자,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온다. 그럼 이때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칭축으로 하는 좌우가 대칭인 거지, 그치?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럼 쓱쓱 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중요해. 너무 중요해. 21번은 뭐 그냥 계산하는 거겠지. 자, 좌변을 보면 f.f2는 f2. 그럼 f2부터 계산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것 같다. fa가 좌변. 그럼 fa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가 좌변. 그럼 우변 f4는 4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8이니까 f8 더하기 a, f8 더하기 a는 여기다 8 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8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4a 계산했고, 이것도 계산하면 15a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 빼기 16 더하기 64 빼기 16 48. 그럼 이제 얘랑 같은 거죠. 요것이 a 제곱 빼기 a와 같으니까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16a는 48,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f6을 찾으면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은 21. 답은 1번. 22번. 자, f에 대한 걸 반복해서 합성했을 때에 대한 그 결과물이고, 합성함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무조건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칙을 찾기 위해서 F2를 찾고 F2 2도 찾고 F3 2도 찾아보시면 될 거야, 수업 시간에 한 대로. 근데 이 그림은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게. x가 1, 2, 3에서 x 1, 2, 3으로 대응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자, 몇 개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함수 f,
F 이제 대응시킬 거다. 자, 1은 2,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대응되고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대응되고 요렇게 대응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그려보는 거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봐봐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F를 계속 합성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이 자 2한테 갔다가 3한테 갔다가 다시 1한테 가지. 됐죠? 그 다음에 2가 3한테 갔다가 1한테 갔다가 다시 2한테 가고 3이 1한테 갔다가 2한테 갔다가 3한테 가지. 자, 이해됐니? 자, 지금 현재 1이 자기 자신 1한테 가고 2가 2한테 가고 3이 3한테 가는 타이밍이 함수를 F라는 함수를 3번 합성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간다는 얘기야. 맞나? 그러면 얘는 F에 대한 건 거듭해서 합성하면 3의 배수 단위로 순환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 201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빵이니까 3의 배수니까 F 2012는 결국은 자기 자신 2한테 간다는 얘기고, 자 2011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니까 F 2011 2는 F2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F2는 누구냐? 3이네. 요거 3, 요거 3. F3은 누구한테 가니? 1한테 가고 있지. 그럼 얘는 1이다. 그래서 2 더하기 1 다음 몇이야? 3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 그림 자체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상태에 대한 것은 3번 합성하면 다시 반드시 항등함수가 되는 대표적인 대응시키는 그림이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2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fx가 이렇게 정의될 때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든 나발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fx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나누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같으면 그냥 나온다. 그래서 ax 더하기 2a 빼기 4x, 그럼 얘는 a 빼기 4 x 더하기 2a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순위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겠지. 마이너스 a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빼기 4x,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빼기 2a 됐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으면 fx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fx는 이렇게, 요것들을 다 생략을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fx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음과 같은 범위에 대해서,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되게 하라고 한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안 돼. 그치?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같아야 돼. 근데 집어넣어 보면 같을 거거든. 왜? 어차피 한 덩어리의 함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끊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아무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같아. 그러면서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a 빼기 4가 양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도 양수가 돼야 되고, 무조건 증가함수 a 빼기 4가 음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봤자 얘 곱하기 얘든 얘 곱하기 얘든 양수 곱하기 양수든 음수 곱하기 음수든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정수의 개수는 자 7개가 되겠죠.
24번. 자, 요거는 마더텅에 있는 거야. 모의고사고 요것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시다. 자, gx는 얘야. 그리고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우진이는 항상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gx의 그림을 그릴 거고 gx의 그림을 그리려면 fx 빼기 6 빼기 fx의 함수식을 찾아야 될 거야. 그러면 fx 빼기 6부터 그럼 x 대신에 x 빼기 6 들어간 거니까 x 대신에 x 빼기 6을 다 집어넣어. 요렇게. 그러면 fx 빼기 6은 2분의 1 x 빼기 6이 돼. 언제? x 빼기 6이 0보다 커나 같으면, 즉 x가 6보다 커나 같으면 fx 빼기 6은 자 이런 함수식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6,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x 빼기 6이 0보다 작으면 x가 6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자, fx 빼기 6은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됩니다. 요거를 뭐 hx로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이제 gx는 hx 빼기 fx인데 현재 hx는 6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fx는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hx 빼기 fx는 6과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져야 될 거야. 그래서 x가 0하고 6을 기준으로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는 요거는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는 건 6보다 작은 부분에 속해 있는 거니까 hx는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돼서 얘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과 6 사이에서는 hx는 0과 6 사이에서는 6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전히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겠지. 마이너스 x 더하기 6. 자, x가 0과 6 사이. 그 다음에 fx는 0보다 큰 쪽이니까 2분의 1x가 되겠네. 더하기가 아니구나. 여기 빼기 2분의 1x.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6. 그 다음에 x가 6보다 큰 쪽에서는 x가 6보다 커나 같으면 hx는 요거 2분의 1x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6보다 크다라는 건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x가 fx가 되겠지. 빼기 2분의 1x.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x축 0과 자 6을 기준으로 y축이 요게 되면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값이 6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여기가 6, 그 다음에 0과 6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6을 그리면 되고, y절편은 6이고 x가 6일 때 집어는 마이너스 3 나와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6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6이고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3.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3. 마지막 25번. 아까 21번인가?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얘가 조금 더 변형된 거고 얘도 중요하다. 자, fx는 2 빼기 f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그럼 무조건 방정식의 모양이 합성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fx를 t로 치환하라고.
그러면 저기 있는 좌변은 ft는 우변은 e-t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관련된 건 무조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랑 똑같냐면 y는 ft와 y는 e-t 직선의 교점의 t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를 t라고 치면 y는 ft는 이미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각각 y절편과 t절편이 2.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랬을 때 교점은 여기 한번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나오죠. 그때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를 t1, 여기를 t2라고 합시다. 됐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냐면 t1과 t2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t1, t2가 아니잖아. x 값이니까 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지. 자, t1이 되게 하는 x의 값과 t2가 되게 하는 fx 값의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 이 방정식의 근이란 y는 fx와 y는 t1,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최종적인 실근의 개수고, 자, 여기도 y는 fx와 y는 t2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더라. 그럼 이제 그림 그렸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y는 t1의 직선을 그리면 되고, 여기가 y는 x,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t1일 때 그때 y의 값도 항상 t1이니까 여기가 t1이 되겠지. 그럼 이제 t1의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충 여기쯤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제 fx라는 교점 몇 개? 하나,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의 실근은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됐지요? 그 다음에 y는 x의 직선을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서 y는 t2의 직선을 찾아야 되고, 여기가 x좌표가 t2일 때니까 y좌표는 여기가 이 정도가 t2가 되겠지. 이제 y는 t2의 직선은 어디쯤 그려지냐면 여기쯤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때 fx와 y는 t2의 교점은 어디? 여기 하나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의 방정식의 실근은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답은 총 3개. 그래서 답은 3번. 자, 25번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고.